해프닝. 뜬금없이 뭔 약혼식을 한다고 그런지 모르겠네 갱.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을 뭐다러 한다고 그랬사까잉. 그러나 저러나 무엇을 입어야쓸까. 사돈네가 그럭저럭 삶은 춘심은 벌써 3번이나 옷장을 뒤적거려 보았다. 10번을 뒤진들 입을 만한 게 나올리 만무했다. 춘심은 옷장 속에 손을 넣은 채 중얼거렸다. 짜잔한 것이라도 한나 사 입어야 쓸란가. 당최 입을 것이 없은께 원. 곧 고개를 흔들었다. 결혼식이 임박한데 옷을 사는 건 낭비였다. 한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세상 근심을 다 걸머쥔 것 같았다. 갑자기 춘심의 얼굴이 환하게 피어올랐다. 손바닥을 치면서 옳체 했다. 친정조카 결혼식 때 동생 댁 형자가 입은 옷이 생각난 것이다. 키가 크고 살집이 없는 형자와는 체격이 비슷했다. 신랑 쪽은 푸른색을 입는 관례에도 잘 맞아 떨어졌다. 형자는 내로라 하는 집에서 가사 도우미를 하고 있었다. 입주만 안 했을 뿐 주인집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시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일쑤였다. 손윗동서가 집안 행사에 무심하다는 말 한마디 했다가 되레 쓴소리를 들었다. 손에 물기 마를 날 없이 허덕거리고 사는데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일자리마저 끊을 거냐며 쌍불을 켜는 것이었다. 그런 그녀가 약혼식에 올 일은 없었다. 한복을 입고 나타날 일은 더군다나 없었다. 어째 그 생각을 못했을까? 춘심은 전화기를 들었다. 그러나 금방 멈칫해졌다. 결혼한 지 30년 만에 새 옷 한 번 입어봤다며 옷을 싹싹 털고 좋아하던 형자가 떠올랐다. 형자도 그녀처럼 옷을 해입은 적이 없었다. 여유가 있어도 하지 않는 것이 춘심하고 달랐다. 일 나가는 집에서 늘 얻어입는 눈치였는데 주인 여자는 형자를 위해 옷을 사는 것 같았다. 1년만 입으면 실증을 낸다는 것이었다. 덕분에 형자가 호사를 누렸다. 형자가 유일하게 시가에 오는 건 시부모 기일 뿐이었는데 그때마다 옷자랑을 해댔다. 이것은 뭐다, 저것은 뭐다. 제법 혀까지 굴려가며 명품 브랜드를 줄줄 뱉어냈다. 춘심은 10번을 들어도 모르는 소리였다. 윤기가 잘잘 흐르고 보들보들한 게 뭔가 다르다는 생각은 들었다. 못 빌려준다고 하면 낯뜨거서 웃자까. 워낙 몽통한 사람이라. 거저주라는 것도 아니고 하루 쪼깐 빌려 입자는 것인디 설마 매몰차게는 안 하겠제. 내가 지구서방 학교 댕길 때 어찌게 했는디. 춘심은 혼자 가상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다. 대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춘심이 고개를 내밀었다. 행상을 마친 주인 아주머니가 들어섰다. 빠글빠글한 파마머리가 고무대야 밑에서 납작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검정 몸빼 주머니에서는 1,000원짜리 한 장이 고개를 쭈뼛 내밀었다. 아주머니는 아이고 다리야 하면서 고무대야를 내려놓았다. 샛노란 참외 67개가 한쪽으로 쏠려 있었다. 껍질이 매끈매끈하고 단내가 많이 났다. 그리 싱싱한 상태는 아니었다. 노점상에서 과일이나 몇 개 사가려 했던 춘심이 잘됐다는 듯 뛰쳐나왔다. 오메 우리 송님이 좀 맞게 들어오셨네. 그 참외 나한테 떨이하면 쓰겄소. 아이고마 을라들 줄라 했드만 임자가 따로 있다 카이. 한 개에 1,000원씩 팔던 긴데 5,000원만 내라마. 아주머니는 실속을 다 챙기면서 인심을 쓰는 척했다. 아주머니는 곧 엄지손가락에 침을 뱉어 비닐봉지를 열었다. 속으로 오져 죽는 눈치였다. 실실 웃으면서 참외를 담는 손이 숫제 춤을 췄다. 춘심은 비닐봉지를 들고 내리막길을 걸어갔다. 가로등이 흐릿한 불빛을 쏘고 있었다.
일과를 마친 사람들이 각자 집으로 찾아들고 있었다. 용석은 중산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였다. 춘심은 눈앞에 보이는 동생 집을 흐뭇하게 올려다보았다.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가 열기를 뿜어내며 그녀를 앞질러 갔다. 웬만하면 자가용 한 대쯤 갖고 있다지만 다른 세상 같았다. 춘심은 빙그레 웃으면서 속으로 말했다. 우리 건우도 장계가 먼 저런 자가용 타고 댕기겄제. 아들 덕에 나도 금방 자가용 타게 생겼네. 그랜저는 곧 주차장에 멈춰섰다. 훤칠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뚜벅뚜벅 걸어가 보조석 문을 열고 서류 가방을 꺼내 들었다. 유치원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친구들을 뒤로하고 달려갔다. 아이는 아빠 하면서 남자 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남자는 아이를 번쩍 들어올려 그 자리에서 한 바퀴 돌았다. 아이가 발을 휘저으면서 좋아했다. 남자와 아이는 손을 잡고 걸어갔다. 부자가 묻고 대답하고 웃고 하는 게 보기에 좋았다. 우리 건우도 저만 했는디 벌써 장계를 간다고. 비실비실 웃음이 나왔다. 춘심은 남자 뒤에 바짝붙어 발걸음을 옮겨갔다. 경비 아저씨가 남자에게 인사를 꾸벅했다. 잘 통과한다 싶었다. 그때 경비 아저씨가 소리쳤다. 이봐요, 어디 가요? 707호 가요. 춘심은 못마땅한 듯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리고는 눈을 흘기면서 가던 길을 재촉했다. 경비 아저씨가 조금 무시하는 투로 말했다.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 방명록에 서명하고 가요. 어이 쓰라, 벨잭 실험꼴을 다 보겄네. 동상집 잔 가는디 뭔 도둑질이나 하러 온 것 같이 그랬었네. 적고 싶으면 당신 이름이나 적으쇼. 나는 대통령보다 더 바쁜 사람인께. 춘심은 몸을 뒤로 돌리고 말했다. 순간 발이 휘청했다. 뒤에 있는 계단을 살피지 못한 것이다. 춘심은 참외 봉지를 움켜쥐며 혼잣말을 했다. 오메, 참말로. 깐딱했으면 비싼 참외 깨질 뻔했네. 묻고 싶어도 돈 아까서 못 사 묵어봤구먼. 한 손은 벌써 난간을 잡고 있었다. 춘심은 씩씩 불면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섰다. 좀처럼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 신경질적으로 7층 버튼을 누르면서 또 구시렁거렸다. 벨 더러운 꼴을 다 보겄네. 지나나나 벨 볼 일 없는 처지에 뭔 유세여 유세는. 아이고 문지기 쪼깐 함시러 저 유세를 떠는디 감투 안 났으면 얼매나 권세를 부릴랑고. 엠뱅할 놈의 영감탱이. 엘리베이터는 금방 7층에 멈춰 섰다. 춘심은 긴장이 되기 시작했다. 옷매무새를 훑어보고 조신하게 배를 눌렀다. 용석이 문을 열어주었다. 새삼 용석의 쇠 머리카락을 보고 그가 환갑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왔다, 오랜만이시. 동상도 인자 많이 늙어불었네. 춘심은 실실 웃으면서 현관을 들어섰다. 벽돌색 타일 바닥에 신발 2켤레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다. 벽 한 면에는 전신 거울이 붙어 있었다. 거울 속 그녀가 몹시 초라해 보였다. 춘심은 새집이 되어불었네 하면서 신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다. 내심 동생 댁 형자가 반겨주기를 바랐다. 형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형식적으로 오셨어요 하고는 설거지를 계속했다. 가진 것도 없다고 깔보기는. 용석이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말했다. 꼿꼿한 동상댁이 뭔 일로 비싼 의자를 샀을까? 용석이 속마음을 읽은 모양이었다. 며느리가 시집 올 때 해왔습디다. 멀거니 서 있지 말고 앉으시란 말이오.
동생 집 와서 손님같이 그러지 마시고. 소파 옆 바로코풍 엔드 테이블에 금속 조각이 놓여 있었다. 작품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지만 왠지 비쌀 것 같았다. 춘심은 소파에 앉으면서 속으로 말했다. 며느리 한나 잘 얻은 게 살림살이가 달라져 불었구만. 우리 건우가 개로남은 나도 신세가 늘어질 것이여. 옷 빌리러 올 일도 없을 것이고 건우 처갓집이랑 이 집 사돈네는 비교도 안 되제. 앞으로 잘 살 생각을 하니 웃음이 비어져 나왔다. 지난번 조카 결혼식 때 찍은 사진 속 동생네 가족도 웃고 있었다. 춘심은 사진을 쳐다보기도 하고 엔드 테이블을 힐끔거리기도 하면서 말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발걸음을 안 하시는 양반이 어쩐 일이시오? 미안하네. 먹고 살기 힘들다 본께 동상집에도 한번 못 와보고 동상댁한테 뭐 쪼깐 부탁할 것이 있어서 왔네마는. 형자는 부엌에서 나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용석이 형자를 불렀다. 어이, 메씨가 볼 일이 있으시단디 이리 잔 와보소. 뭔 일인디라오? 형자가 볼멘 소리로 대꾸하고 수건에 손을 쓱쓱 문지르면서 나왔다. 염치 없는 부탁 한나 하러 왔네. 건우가 뜬금없이 약혼식을 한다고 안 그런가? 형자는 돈을 빌리러 왔으려니 생각했다. 그녀는 입을 쭉 내밀었다. 없는 것들이 약혼식은 뭔 놈의 약혼식이여. 정 하고 싶으면 놈 성가시게 안 하고 간소하게 해야지. 돈까지 빌려가면서 약혼식을 하려고 그랬어 아까. 형자는 속으로 생각하면서 대뜸 한마디 했다. 우리도 아들려 온다고 있는 대로 다 털어서 써불어 놓게 빌려줄 돈이라고는 없어라.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지. 이 사람아, 돈은 뭔 돈을 빌리러 왔겠는가. 그냥 행편대로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고 옷을 잔 빌려 입었으면 해서. 우리 양반 옷 말이요? 시누이 양반하고는 체격이 원체 다른디 입을 수 있을까라? 그것이 아니고 장원이 결혼할 때 자네가 입었던 한복 말이네. 형자의 반응은 무서울 만큼 차가웠다. 미간을 찌푸리고 쏘아 붙였다. 워따 성님도 빌려줄 것을 빌려주라고 하시오 원. 이날 팽생 옷이라고는 못해 입다가 아들 덕에 한복 하나 얻어 입었드만 그것을 다 빌려주라고 그라요.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은 안 되어라오. 빌려 입을 것이 따로 있지. 아따 이 사람아, 내가 구월을 묶었는가 살마를 묶었는가 조심스럽게 입고 갖다 줄 것인 게 한 번만 빌려주소. 빌려 입을 일이 또 있겠는가? 이런 사정하는 것도 오늘로 마지막이네. 우리 건우가 딸만 둘 있는 부잣집으로 장가를 가게 됐은께 그 집 것이 다 건우 것 아니겠는가? 부자 며느리 얻게 됐으면 며느리한테 해주라고 하시지. 뭐 땀시 내 것을 입으려고 그랬었소? 사랑땜도 못 해본 옷이구만.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그렇지. 약혼식 때부터 예단해오라고 하겠는가. 자네 같으면 그런 말이 나오겠어. 내가 우리 건우 장계 갈 때 자네 옷 한 벌은 좋은 것이로 해오라고 할 것인께 한 번만 빌려주소. 참말로 미안하네. 춘심은 비굴해 보일 만큼 사정조로 말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용석이 형자를 나무랐다. 이 사람이 원, 그것이 천냥을 하는가 만냥을 하는가 형제간이나 된 께 빌려주라고 하는 것인디 꼭 논보대기 하고 있네. 긴 소리 하지 말고 포딱 일어나서 갖고 와. 형자는 투덜투덜하면서 방으로 들어갔다. 곧 한복을 들고 나왔지만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다. 흠 생기지 않게 잘 입으라는 당부를 수도 없이 해댔다. 내 몸뚱아리보다 더해 끼는 옷인구먼. 하나님 모시대끼 한 옷인께 참말로 조심해서 입으쇼잉. 친정엄니 팔순 때 입어야 된께 곧장 갖고 와야 쓰라오. 다음 달이 팔순이란 말이오. 내 말 잊어불지 말고 맹심하쇼잉. 내가 시살 묵은 애긴가 조심스럽게 입고 갖다 줄 것인께 걱정도 하지 마소. 춘심은 상자에 곱게 넣어져 있는 한복을 들고 동생 집을 나왔다. 그러나 몇 발자국 떼기도 전에 눈물이 나왔다. 그 옷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뿐 자존심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서러움이 밀려왔다. 변변한 옷 한 벌 없는 것은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잠깐 빌려 입자는데 야속하게 군 동생 댁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중학교 진학까지 포기하고 동생 뒷바라지 해준 은덕은 갚지 못할지언정 속조차 몰라주는 게 화가 났다. 덕을 보자고 한 일은 아니었다. 동생이라도 잘 살아서 오누이간 우애를 지키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옳게라고 한나 있는 것이 욕심만 목구멍까지 차갑고 생각할수록 억울했다. 생각 같아서는 동생에게 준 학비를 돌려받고 싶었다. 욕이 줄줄 터져 나왔다. 썩을 년 밥숟가락 쪽간 뜨고 산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랄이여. 지가 돈에 환장해서 일댕기제 누가 돈 벌어오라고 쫓아냈어. 내가 평생 익해 살 줄 알고 우리 건우만 결혼하면 나도 호강하고 살 것인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드만 틀린 말이 절대 아니여. 나도 비싸고 좋은 옷만 해입고 살 것인께 두고 마라. 썩어 자빠질 년 같으니라고. 약혼식 날 미장원 여자가 춘심에게 메이크업을 해주었다. 춘심이 종종 그녀 일을 도와준 때문이었다. 춘심은 짜장면 사주는 재미로 도와줬을 뿐인데 그녀에겐 여간 고마운 게 아니었다. 침대에서 일어난 춘심은 깜짝 놀랐다. 얼굴이 낯설 만큼 예쁘게 변해 있었다. 속눈썹까지 붙이고 있는 게 바비 인형 같았다. 흐뭇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미장원 여자가 헤어 드라이어를 들어 올렸다. 머리카락은 아직 살 속으로 파고들 것처럼 꼬부라져 있었다. 여자는 팔에 힘을 넣어 머리를 펴기 시작했다. 한 달 전 짱짱하게 몰라주쇼 했던 춘심을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다. 10여 분이 지나도록 여자는 머리를 펴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춘심은 조바심이 났다. 뭔 생머리를 해주려고 그런다냐, 처녀맨치로. 춘심이 조급함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에마리요, 올림머리 하는 것 아니오? 아주머니도 참 어련히 알아서 해드릴까. 여자가 큰 소리로 웃었다. 여자는 여기저기 가느다란 핀을 꽂아가며 스타일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춘심은 시시각각 변하는 머리 모양이 너무 신기했다. 앞머리를 손질할 때는 거울을 보려고 자꾸 고개를 돌려댔다. 여자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지적을 3번이나 받았다. 지적을 받아도 춘심은 기분이 좋았다. 잠시 뒤 여자가 말했다. 자, 이제 실컷 보세요. 춘심은 눈만 크게 뜨고 말을 하지 못했다. 세상에, 내가 봐도 너무 이쁘다. 이런 맛에 미장원 한다니까. 춘심은 방실방실 웃으면서 미장원을 나섰다. 이런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나 잔 봐줬으면 좋겠네. 가로수까지도 그녀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 같았다. 옆집 사는 성경이 엄마가 저쪽에서 걸어왔다. 춘심은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덥석 잡았다. 성경이 엄마. 성경 엄마는 생판 모르는 여자가
왜 이러나 하는 눈빛이었다. 누군데 아는 체를 하지? 하는 표정으로 위아래를 훑어봤다. 춘심이 호들갑을 떨었다. 뭐다 참말로 옆집 사람도 몰라 보여? 나요 나 건우 모친. 어머머 세상에 영화 배우가 따로 없네요. 너무 예쁘세요. 오메 그래라우? 정말 다른 사람 같아요. 이렇게 예쁜 분인 줄 몰랐어요. 아따, 쇠말뚝도 김에 놓으면 이쁘다고 안 그랍디요. 오늘 우리 건우가 약혼식을 한단 말이요. 아주 부잣집으로 장계 간다요. 며느리 직장도 겁나게는 좋아라우. 춘심은 신바람이 나서 자랑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 구멍가게 아주머니가 그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춘심이 아주머니를 불러 세웠다. 그리고는 숨이 가쁠 정도로 바쁘게 자랑을 늘어놓았다. 춘심이 방실거리며 문지방을 넘어섰다. 종식이 담배를 입에 문 채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다. 방 안은 이미 담배 연기에 절어 있었다. 냄새에도 색깔이 있다면 우중충한 잿빛이었다. 방바닥에는 옷가지들이 뱀 허물처럼 늘어져 있었다. 보통 때 같으면 내가 무신 종인가 하면서 몰래 옷을 걷어찼을 것이다. 그런데 첩을 들여와도 용서가 될 것 같았다. 깨진 바가지 물 새어 나오듯 웃음이 줄줄 쏟아져 나왔다. 준심은 옷장을 열었다. 누가 쫓아오기라도 한 것 같았다. 허겁지겁 고쟁이와 속치마를 걸치고 한복을 입기 시작했다. 며칠 전 형자와 실랑이를 한 것은 다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상반신만 보이는 작은 거울 앞에서 치마가 잘 입어졌는지 훑어보고 저고리를 걸쳤다. 저고리는 맞춤처럼 품이 딱 맞았다. 얼굴색도 치마만 입었을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화사하게 살아났다. 이랑께 옷이 날개라고 했겠제. 좋은 옷 입고 잘 끼미고 살면 이쁘단 소리 잔 들었을 것인디 웬수놈의 돈이 없은께 짜잔한 년 다 되어불었제. 짜잔한 년 잡아오라 하면 돈 없는 년 잡아온다드만 옛날 사람들은 어째 극해도 맞는 말만 했을까잉. 옷조간 잘 입은 게 익해도 사람이 달라 보인디. 오메 참말로 내가 봐도 이쁜 그 미장원에 나댕김씨로 단장하고 사는 여자들은 무엇이 성가실까. 이놈의 넥타이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종식은 벌써 넥타이를 세 번째 풀고 있는 중이었다. 고개를 쳐박고 있는 그의 키가 유독 작아 보였다. 춘심이 옆구리를 툭 치면서 말했다. 에마리오, 건우 아버지, 이것 짠 보소. 비싼 옷 입은 게 때깔이 틀려불지라잉. 내가 배우를 했으면 어맹란만 못했겠소. 채은이만 못했겠소. 참말로 내가 겁나게는 이쁜 얼굴인디. 당신은 땡 잡은 줄 아쇼잉? 안 그라요? 이쁘기는 무엇이 이뻐. 김태희가 이쁘제. 저리 비켜. 나도 거울잔 봐야 쓰겄어. 깡마르고 시커먼 얼굴이 심술궂게 구겨졌다. 춘심은 360도로 눈알을 굴렸다. 저놈의 인간은 예편네 한번 쳐다보면 시상이 뒤집힐 것이여. 봐주라고 한 내가 잘못이제. 춘심은 방실방실 웃으면서 쪼르르 주인 방으로 건너갔다. 주인 여자에게까지 분수를 떨기 시작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들이 다 자기만 쳐다봤다는 둥,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뻐질 수 있다는 둥. 양복을 다 입은 종식이 빨리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문지방을 넘어오는 춘심의 몸짓이 새털처럼 가벼웠다. 웃음이 도무지 멈춰지지 않았다. 춘심은 애교스럽게 눈을 흘겼다. 누가 들으면 귀머거리하고 산중 알겄네. 소락대기 안 질러도 다 듣고 있는디.
목소리에는 제법 교태까지 섞여 있었다. 춘심은 땅바닥으로부터 멀찌감치 치마를 치켜들었다. 사뿐사뿐 언덕길을 내려가는 춘심의 모습이 보기에도 흥이 겨웠다. 누런 인견 고쟁이가 날 보란 듯 출렁거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다. 이 사람 저 사람 쳐다보는 게 춘심은 싫지 않았다. 평소 멀다고 느꼈던 버스 정류장도 멀지 않았다. 기분 같아서는 약혼식장까지 걸어가고 싶었다. 앞서가는 종식도 목을 축혀 세우고 당당하게 걸어갔다. 어느 틈에 대로가 나타났다. 버스를 타자 택시를 타자 승강이가 벌어졌다. 종식이 혀를 톡 차면서 우겼다. 좋은 실언 예팼네. 명색이 아들 약혼식 날인디 폼 잡고 가야지. 돈도 쓸 줄 알아야 잘 들어오는 것이요. 부잣집 며느리 얻어서 어디다 쓸라고 그래. 째째하게 굴지 말어. 오던 복도 달아남게. 그라먼 택시비는 인혁이 내시오잉? 춘심은 뾰루퉁한 얼굴로 택시에 올랐다. 그러나 곧 기분이 좋아졌다. 돈이 좋기는 좋소잉. 택시 탄께 익해도 패난 것을. 돈이 사람을 맹그는 것이요. 인자부터 택시만 타고 댕기게 해주시오잉. 택시는 곧 호텔 정문에 멈춰섰다. 벨보이가 다가와 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는 꾸벅 인사를 했다. 춘심은 미안하고 황송했다. 옷고름을 만졌다가 치맛자락을 잡았다가 어쩔 줄 몰라 했다. 오메 참말로 돈이 좋기는 좋구마잉. 돈만 있으면 호랭이 산 눈썹도 빼온다드만 옷만 쪽간 잘 입어도 좋게 친절한 것을. 그랑께 모다들 돈 벌라고 눈에 불을 켜겄제. 종식은 목을 빳빳이 세우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벨보이가 열어주는 문으로 들어섰다. 호텔 로비는 벽과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다. 조금만 방심하면 미끄러질 것 같았다. 춘심은 몸에 바짝 힘을 주었다. 치마가 바닥에 끌릴세라 종아리까지 들어 올렸다. 얼음판을 걷듯 무릎을 구부리고 조심조심 걸었다. 중간중간 감탄을 쏟아냈다. 시상에 먼지 한 톨 없구마잉. 날아댕기는 새도 미끄러지겠네. 뭔 영화 본 것 같소잉. 종식도 신기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다만 눈치껏 훑어보며 표현을 자제할 뿐이었다. 춘심에게 촌티내지 말라는 훈계도 잊지 않았다. 안내하는 여자가 다가와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다. 종식이 거만하게 말했다. 박건우 세무사 약혼식장이요. 네, 모셔드리겠습니다. 여자는 킥 웃음이 나오려는 걸 가까스로 참으며 말했다. 여자가 앞서가며 표신하지 않게 웃었다. 식장 앞에 시집간 딸 순영이 한복을 차려입고 서 있었다. 약혼식장은 호텔 연회장 중에서 가장 작은 방이었다. 경은내가 초대 인원을 대폭 줄인 것이다. 건우 쪽에서 참석할 인원이 많지 않은 때문이었다. 두 집 식구를 다 모아 20명 정도였다. 식장 테이블에는 파스텔 톤의 길고 낮은 사방형 꽃꽂이와 크고 작은 촛대 연화문개가 불을 밝히고 있었다. 봉황 2마리가 마주하고 서 있는 얼음 조각 속에 꽃장식을 한 2사람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춘심은 걸음을 멈추고 얼음 조각을 쳐다봤다. 안내하는 여자가 시간이 되면 자리에 앉아주라고 부탁했다. 약혼식이 시작되자 종식은 지나치게 무게를 잡았다. 사회자 입에서 건우 이름이 나오면 몸을 으쓱하는 것으로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드러냈다. 기죽지 않으려고 가식을 부리는 것도 간간히 헛기침을 하여 관심을 끄는 것도 크게 나무랄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축하주로 나온 샴페인을 한 잔 마시고부터 본성이 드러났다.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탁 소리가 나게 술잔을 내려놓았다.
이것이 술이여 사이다여? 건우가 아버지 하면서 자제해 주라는 눈빛을 보내왔다. 종식은 도끼 눈을 뜨고 말했다. 자식들 혼사까지 약속한 사이인데 숨기고 자시고 할 것이 무엇이 있어? 종식은 곧 가식적으로 웃으면서 승수에게 말했다. 멋이라고 해도 한국 사람한테는 소주나 막걸리가 최고여라오. 안 그라요? 그렇죠. 승수가 인사치레로 대답했다. 사돈영감 대답에 종식은 어깨가 으쓱해졌다. 대단한 일이라도 해낸 것 같았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웨이터를 불렀다. 어이, 뽀이! 건우는 몹시 당황스러웠다. 웨이터에게 미안하다는 표시를 해보였다. 웨이터는 염려와는 달리 우스워 죽겠다는 표정이었다. 실실 웃으면서 종식에게 다가갔다. 종식은 갖은 인상을 쓰면서 말했다. 술이면 술이고 물이면 물이제. 술도 아니고 물도 아닌 것을 갖다 주면 어찌게 되겠소? 이런 맹탕은 가져가고 소주나 너더뺑 갖고 오쇼. 죄송합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소주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이북에서 왔다냐, 소련에서 왔다냐. 대한민국 천지가 슈퍼마켓인디 핑하니 나가서 사오면 될 것이제. 무신 놈의 토를 달어 달기를. 손님이 왕인디.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건우가 중재에 나섰다. 결국 독한 위스키로 대신했다. 스코틀랜드에서 생산된 로얄 살루트 21년산이었다. 종식은 술잔을 들 때까지만 해도 양놈들 술이 좋아봤자 소주만 하겄어 하더니만 위스키를 한 잔 마시고는 기분이 몹시 좋아졌다. 당연히 미국산이려니 생각하고 잘난 척을 시작했다. 아따, 술맛 좋다. 이렇게 입에 쩍쩍 달라붙는 술은 평생 처음이네, 참말로. 미국 놈들은 술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불구마이. 하기사 달나라까지 갔다 온 나란디 요까지 술을 한나 못 만들라고. 소주하고는 될 것이 아니네, 될 것이 아니여. 아, 참 좋다, 좋아. 종식이 좋아하는 것을 본 승수는 안심이 되었다. 사돈 영감 입맛에 맞으시다니 다행입니다. 내가 아들 잘 둔 덕에 요렇게 좋은 술도 마셔보요이. 사돈 영감도 한 잔 드세야지라오. 종식은 자신이 마신 잔을 거꾸로 들어 올려 머리에 탈탈 털었다. 그리고는 술잔을 든 손을 다른 손으로 받치면서 승수에게 건넸다. 건우는 고슴도치를 깔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런 행위에 이골이 난 춘심도 심사가 몹시 불편했다. 춘심이 종식을 살짝 건드렸다. 에마리오, 건우 아버지, 사돈 양반 애로운디. 종식이 위협적으로 춘심을 노려봤다. 춘심은 얼른 고개를 돌렸다. 종식은 다시 승수에게 헛웃음을 지어 보였다. 곧 술을 따라주면서 단번에 쭉 마시라고 권했다. 승수는 술을 좋아하지 않았다. 다만 사돈 영감에게 잘 보여야 딸아이 신상이 편할 것 같았다. 그는 눈치를 살피면서 잔을 받았다. 그러나 술을 넘기자마자 온몸이 달아올랐다. 머리가 빙빙 돌고 눈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어렵사리 2잔까지 받아 마시더니 3잔째 권하자 손사래를 쳤다. 아니, 술 2잔에 나가 떨어지면 남자가 아니지라. 자고로 주색을 알아야 진정한 사나이지. 사돈 영감은 그것도 모르신 모양이네. 죄송합니다. 혈압이 많이 안 좋아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요렇게 비싼 술을 남겨놓고 가면 호텔 사람들만 좋은 일 시킬 것 아니요. 더군다나 비싸게 할차하담시로. 혼자라도 다 마세야 쓰겄소. 나중에 서운하단 말은 하시지 마쇼잉. 내가 술을 지고 가라 하면 못 지고 가는디
담고 가는 것은 따라올 사람이 없을 것이요.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시오. 종식은 술을 마실 때마다 눈을 질끈 감았다. 카 소리까지 내면서 연거푸 세 잔을 마셨다. 그는 승수의 아내 성혜에게도 술을 권했다. 성혜가 조신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야말로 술이라고는 못 마십니다. 사돈 영감님. 아따, 이런 날 안 마시면 언제 마실라고 그라요? 여자도 한 잔 썩은 마실 줄 알아야 쏘라오. 체질적으로 받지를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그라면 한 잔 따라주기라도 하시오. 장모가 따라도 술은 여자가 따라야 마시라고 안 그랍디요. 주색, 그것은 바로 술하고 여자하고는 잘 어울린다는 말이 아니겠소. 성에는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특히 시동생 가족에게 자존심이 상했다. 시동생 딸은 학벌이 좋지 않은데도 1등 신랑감을 만났는데 딸보다 못한 사위를 얻으면서 우스운 꼴을 보는 게 화가 났다. 경은이 졸업 전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반면 건우는 최근에야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직장 초년생이었다. 어쩔 수 없이 약혼식을 하고는 있지만 마음 같아서는 경은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었다. 많은 사람들을 부르지 않은 걸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성에는 민망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말없이 승수를 쳐다봤다. 승수가 눈을 찡긋해 보였다. 사돈 영감 말에 따르라는 뜻이었다. 성에는 마음에 없는 웃음까지 지으면서 술을 따랐다. 속으로는 욕을 했다. 살쾡이 같은 인간이 사돈도 몰라보고 내가 무슨 기생이야? 종식은 한층 기분이 좋아졌다. 성애를 죽여 세운다는 게 숫째 술집 여자 취급을 했다. 아따, 우리 사돈마님 술 따르는 실력이 보통이 아니오잉?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따르는 것이 어디서 많이 해본 솜씨구만. 77번 미스 킴? 경은이 건우 허벅지를 쿡 찔렀다. 건우가 종식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아버지, 이젠 그만 드세요. 아니,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같으니라고. 부모 없는 자식은 세상에 없는 법이요.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부모 덕인지 몰라? 부모 없이 땅속에서 솟아올랐어? 곧 술병을 내리칠 것 같았다. 건우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종식은 온갖 주접을 떨며 양주 한 병을 금방 비워냈다. 그는 또 어이 뽀이 하면서 웨이터를 불렀다. 빈 양주병을 들어 올리면서 말했다. 이것하고 똑같은 것이로 한 병 더 갖고 와야 쓰겄소. 다른 것은 절대 안 된께 빈 병을 들고 가서 잘 맞춰보고 실수 없이 갖고 와야 쓰요잉. 발부닥이 안 보이게 핑하니 댕게 오쇼. 두 번째 양주가 올라오자 종식은 아예 병나발을 불었다. 단숨에 반병을 마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요렇게 좋은 날 노래나 한 자리 부르겠다는 것이었다. 가족들 속이 타들어갔다. 그쯤 되면 결박을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었다. 섣불리 말렸다가는 테이블을 뒤집어 엎을 것이었다. 그대로 두자니 사돈에게 도리가 아닌 것 같고 끌어내자니 거친 욕설이 쏟아질 것 같아 걱정스러웠다. 모두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건우가 외삼촌 용석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눈빛을 보냈다. 용석도 난감해했다. 종식은 벌써 술잔을 들고 비틀비틀 걸어갔다. 춘심은 주먹을 꽉 쥐었다. 어째야 쓰끄나. 저러다가 아들 혼사까지 망치겠네. 춘심이 걱정스럽게 건우와 경은을 바라봤다. 그들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춘심은 더 불안해졌다. 점심 먹은 게 잘못되었는지 배까지 뒤틀렸다. 속이 메스껍고 구토가 일어날 것 같았다. 그러나 참는 데까지 참아볼 작정이었다.
남편이 주사를 부리는 것도 민망해 죽겠는데 설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춘심은 냅킨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다른 손으로는 배를 움켜쥐었다. 자신도 모르게 끙 소리가 새어나왔다. 소리는 건우에게까지 들려왔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불안감쯤으로 생각했다. 건우는 눈을 찡긋해 보였다. 마음을 놓으라는 표시였다. 건우는 작은아버지와 외삼촌에게 어떻게든 말려보라는 눈짓을 보냈다. 벌써 혀꼬부라진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들려왔다. 존경하는 사돈 영감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모여주신 일가친척 여러분,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신랑의 아버지 되는 박종식 올시다. 공사 다 망한 가운데 우리 아들놈 약혼식에 참석해 주신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결혼이란 것이 일륜지 대사라고 했는데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5분도 넘게 짓거렸다. 그리고는 건우를 쳐다봤다.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건우를 자랑하기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1등을 빼앗긴 적이 없다. 부모를 거스른 적이 없는 효자다. 이날까지 한 번도 손을 내민 적이 없다. 문중에 세무사 아들을 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경은이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신랑을 만난 줄 알아라. 그런 얘기들이었다. 목에 핏발을 세우고 연설을 해대는 게 무성영화 해설자 내지는 시골 장터를 떠돌아다니는 약장수 같았다. 한참을 떠들고 나서 사돈 영감과 건배를 하겠다고 나섰다. 종식이 승수에게 손짓을 보내며 말했다. 에마리오, 사돈 영감. 춘심의 뱃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긴장을 하면 할수록 배는 더 뒤틀렸다. 금방 위아래로 기어나올 것 같았다. 얼굴은 이미 땀방울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춘심은 인상을 찌푸리며 몸을 이리저리 꼬아댔다. 보는 사람까지 불안했다. 건우가 붕어입을 하고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다. 춘심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나 곧 으윽 소리가 새어나왔다. 춘심은 어쩔 수 없이 식장을 빠져나왔다. 곧 프론트 데스크를 향해 벤소 벤소 했다. 죽을 힘을 다해 벤소를 외치고 있었지만 아무도 알아듣지는 못했다. 벤소라는 의미를 몰라서는 아니었다. 냅킨으로 입을 막고 있어서 소리를 분별하기 어려웠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남자 직원이 주변을 둘러봤다.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것 같지 않았다. 그는 다시 춘심에게 고개를 돌렸다. 곧 화장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남자는 춘심에게 손짓을 하면서 앞서 달려갔다. 종식의 목소리가 뒤에서 왕왕거렸다. 춘심은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치마부터 걷어 올렸다. 손을 씻고 있던 젊은 여자가 해괴망측하다는 듯 쳐다봤다. 춘심은 사람을 의식할 경황이 아니었다. 너무 바쁜 나머지 걸어가면서 속옷을 내렸다. 허연 엉덩이가 드러났다. 어떤 행위예술도 그보다 더 적나라할 수 없었다. 여자는 돈 주고도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몸까지 돌리고 쳐다봤다. 한 가지도 놓치기 싫다는 듯, 혼자 보기 아깝다는 듯 키득키득 소리까지 내며 웃어댔다. 웃음소리는 춘심의 귀에도 들려왔다. 그러나 별 도리가 없었다. 춘심은 속으로 욕을 했다. 급한디 어쩔 것이오, 썩을년. 춘심은 잽싸게 부스문을 열고 들어가 변기에 엉덩이를 들이댔다. 그러나 속이 시원하다는 것을 느낄 새도 없이 일이 터졌다. 입에서도 이물질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다. 바닥으로 얼른 입을 돌렸지만 일부가 치마에 흩어졌다. 춘심은 너무 놀랐다. 오메, 어째였을까잉? 잘 입고 돌려준다고 했는디 동상댁 승질에 얼마나 폴딱폴딱 뗐구나. 참말로 큰일 났네. 비싸기 할차 하다든디. 춘심은 두루마리 휴지를 말아 토사물을 털어냈다. 화장실 벽과 바닥으로 흩어져 나갔다. 마음이 몹시 심란했다.
춘심은 빠지직 소리를 들으면서 벽에 붙어있는 토사물을 닦아냈다. 참말로 종우까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다냐. 그러나 저러나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대강 정리를 끝내고 물 내릴 곳을 찾았다. 아무리 훑어보아도 물을 내릴 만한 게 보이지 않았다. 변기 옆에 살짝 튀어나온 것을 눌러보았다. 반응이 없었다. 너무 약하게 눌러서 그런 것 같았다. 다시 힘껏 눌러보았다.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다. 수도 없이 두리번거리고 이것저것 만져보았다. 아무리 찾아도 더 이상 누를 것이 보이지 않았다. 벽에 납작하게 붙어있는 플래시 버튼을 끝내 찾아내지 못한 것이었다. 춘심은 한참 동안 변기 속을 쳐다보고 서 있었다. 별 대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시설 좋기로 소문났다드만 겉만 번지르하제 짜잔한 우리 집 벤소만도 못하네 참말로. 똥도 안 내려가는 벤소가 무엇이 좋다고. 당최나 여기서 약혼할 일이 아니네. 기분이 몹시 떨떠름했다. 춘심은 불만스럽게 뒤를 돌아보며 화장실을 나왔다. 춘심이 약혼식장 가까이 다가갔을 때 종식은 나그네 서름 2절 끝부분을 부르고 있었다. 그것이 두 번째 곡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알았다. 그는 늘 타양살이 나그네 서름을 차례로 부르곤 했다. 춘심이 식장문을 열려는 찰나 식장에서 나온 순영과 마주쳤다. 순영은 종식의 하는 꼴을 더 이상 남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자리를 뜨는 중이었다. 창피해 죽겠어. 앉을 자리 설 자리도 모르는 양반이 무슨 며느리를 본다고. 발길을 옮기려던 선영은 시큰한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다. 무슨 냄새야? 엄마한테서 나는 거 아니야? 이리 좀 와봐요. 춘심의 치맛자락에 노르스름한 것이 붙어 있었다. 순영은 기겁을 했다. 세상에 어디서 이런 걸 묻혀가지고 다니는 거야. 내가 못 살아 정말. 엄마까지 합동 망신당할 일 있어? 춘심은 너무 놀랐다. 치맛자락이 변기에 빠진 것을 까마득하게 몰랐던 것이다. 순영은 춘심을 끌고 호텔을 빠져나왔다. 종식은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다. 마이크를 들고 성애가 있는 곳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는 김마담 했다. 곧 성의 손을 잡을 기세였다. 어느 틈에 건우가 다가와 그의 손을 낚아채고는 종훈과 용석에게 눈치를 보냈다. 종식은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다. 건우에게 마이크를 건네면서 말했다. 왔다. 우리 잘생긴 아들이 한 곡 좀 뽑을 모양이시. 니는 우리 집 대표 선수께 잘 불러야 쓴다잉. 종식은 뒤를 돌아보며 음흉한 눈초리로 말했다. 김마담, 오랜만에 만났는디 떡방에 한 판은 찌어야지. 용석과 종훈이 종식을 끌어당겼다. 다른 방으로 가십시다. 거기에 좋은 술 많이 준비해 놨답디다. 종식은 기분이 좋아 죽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성애와 경은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하객들도 민망함을 감추려고 애를 쓰는 눈치였다. 마당에 들어선 춘심은 다급하게 옷을 벗었다.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 틈도 없었다. 세숫대야에 가루비누를 풀고 얼룩진 곳을 살살 문지르기 시작했다. 퍼런 거품이 일어나며 물도 금방 퍼렇게 변했다. 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심장은 방아를 찧어댔다. 춘심은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헹궈봤다. 헹굴 때마다 퍼런 물이 빠져나왔다. 애간장이 타들어갔다. 치마가 마르면 달라질 것도 같았다. 치마를 탈탈 털어 빨랫줄에 널었다. 그리고는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켜봤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비누칠한 곳이 점점 옅어지는 것이었다. 오메, 어째였을까? 사람 환장할 일이네, 참말로.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춘심은 치마를 걷어들고 세탁소로 향했다. 골목길은 한산했다. 세탁소에는 늘스구레한 남자가 다림질을 하고 있었다. 춘심은 2년 동안 세탁소 출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춘심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치마가 탈색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남자는 춘심의 말에 별 관심이 없어 보였다. 건성으로 들으면서 힐끔힐끔 젖가슴만 훑어보는 것이었다. 늙은 놈이 의멍스럽기는 나이도 묵을 만큼 묵은 것 같구만. 눈구멍은 있어갖고 이쁜 여자는 보인 것이네. 잠시 뒤 춘심은 속치마 바람으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춘심은 들고 있던 치마로 얼른 가슴을 가렸다. 춘심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한번 탈색이 되면 재생이 어렵다는 말이 들려왔다. 춘심은 억장이 무너졌다. 보통 사람 한 달 월급보다 비싼 옷을 변상할 길은 없었다. 춘심은 치마를 망토처럼 어깨에 두르고 터벅터벅 골목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림자마저 축 늘어져 버렸다. 어째였을까 어째였을까를 연발하면서 마당에 들어섰다. 언제 들어왔는지 종식이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미국 술은 언제 나오는 거냐고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저놈의 인간이 언제 들어왔다냐? 춘심은 한숨을 뱉어내며 얼빠진 사람처럼 걸어가 빨랫줄에 치마를 널었다. 치마는 금방 해픈 속을 드러냈다. 오장육부를 더듬을 속셈인지 팔랑팔랑 춤을 춰댔다. 그때 까치 2마리가 감나무에 날아들었다. 까치는 종식의 주사를 거들기라도 하는 듯 시끄럽게 울어댔다. 춘심은 신고 있던 고무신을 벗어들었다. 곧장 까치를 향해 고무신을 집어던지면서 욕을 퍼부었다. 안 그래도 복장 터져 죽겠는디 뭔 좋은 일 있다고 너까지 와서 지랄 옌뱅을 했었냐. 이 오살놈의 까치야. 저리 안 갈래? 까치는 사정거리를 벗어나 있었다. 고무신은 나뭇가지를 치고 툭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춘심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화를 견딜 수가 없었다. 들어줄 사람도 없는데 계속 중얼거렸다. 생전 안 오던 까치까지 기어와서 씨부라를 털고 자빠졌네. 참말로. 춘심은 곧 뭔가 생각이 난 듯 했다. 감나무 밑에 떨어진 고무신을 집어들고 마루를 향해 핑핑 달려왔다. 곧 종식의 등을 냅다 내리쳤다. 그놈의 술 타령은 언제까지 할 것이요. 사돈네보다 애로운 것은 시상에도 없는 법인디. 사돈네한테까지 술주정을 한 인간이 조선 천지에 어딨다요. 77번 미스킴. 그람은 나는 88번이요. 에이라 이 썩을 놈의 인간아. 춘심은 그동안 쌓인 억하심정을 고무신짝에 눌러 담았다. 숨을 헐떡거리면서 연신 내리치는 것이었다. 이게 생시야 하는 눈초리로 종식이 쳐다봤다. 쳐다보면 어쩔 것인디. 쳐다보면 술이 나와. 술뱅이에서 이효리가 나와. 말이 나왔은께 말인디. 내가 서방 잘 만나서 호강하고 살았으면 이효리만 못했겠어? 저놈의 예팬네가 뒤질라고 환장을 했다냐? 종식이 혀꼬부라진 소리로 악을 썼다. 그러나 몸을 가눌 형편은 아니었다. 슬쩍 손만 대도 다시 엎어지곤 했다. 그가 뒤집으려고 하면 춘심은 손으로 툭툭 밀어대면서 고무신을 휘둘렀다. 내일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억조차 못한다는 것을 춘심은 너무 잘 알았다. 뒤지기는 누가 뒤져? 내가 승질대로 다 하고 살았으면 다리몽댕이 한나는 너끈히 분질러 불고도 남았을 것인디. 서방 빙신 만들었단 소리 안 들으려고 참고 살았는 중 아쇼. 죽일 놈의 예핀네. 죽일 놈의 예팬네? 죽일 놈은 당신이제 내가 아니여. 종식이 죽일 놈의 예팬네 소리를 할 때마다
춘심은 누가 죽일 놈이냐며 고무신을 내리쳤다. 적어도 오늘 이전까지 남편에게 막말을 한 적이 없었다. 폭력을 휘두른 적은 더더구나 없었다. 폭력도 쓰다 보니 재미가 있었다. 내가 이 재밌는 곳을 어째 여태까지 몰랐을까? 에라이 빌어먹을 인간아. 춘심은 장단까지 맞춰가며 철썩철썩 방아를 찧어댔다. 설령 갈비뼈가 부러져도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면 그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종식이 등을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나도 인자 늙어불었는 것이네. 등짝이 뻑적지근한 것이 겁나게 처맞은 것 같아. 어디서 넘어졌을까? 그란디 어젯밤 꿈에 당신이 신발짝으로 나를 엄청 쥐어 패드란께. 얘 뱃내가 겁도 없이. 꿈에서도 눈구멍은 있어갖고 이효리보다 이뻤다든가 어쨌다든가 해감시로. 허, 지가 이효리 멘치로 섹시하간디? 춘심은 고소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너머를 졌는지 여퍼를 졌는지 내가 어찌게 알겠소. 인혁 몸은 인혁이 알아서 해야지. 꿈에서라도 서방 한번 패봤으면 좋겠네. 이효리가 얼마나 좋았으면 꿈에 석가장 나타났을까. 이효리 암만 이뻐도 당신 밥 해줄 여자는 아닌께 옆에 있는 마누라나 잘 단속하쇼이. 나 이쁜 것은 어저께 당신도 봤을 것 아니오. 춘심은 색이 바랜 치마에 술을 놓으면서 말했다. 한 땀 한 땀 술을 놓을 때마다 색바랜 치마는 작품이 되어갔다. 춘심은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혼잣말을 했다. 내가 어째 이 생각을 못했을까? 참말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옷이 되어버렸네. 세상 천지에 이런 한복이 있겠어? 내가 머리 한나는 겁나게 좋은 여자요.